안녕하세요. 리치 유캔업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아니죠. 이제 기상캐스터가 된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든든한 저점의 신 업사부님과 그리고 미남주식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상캐스터면 이제 네,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제 제주 SBS에서 기상을 매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SBS. 네. 아침 방송. 아침 방송 아침에. 아침에도 하고 뭐 점심에는 또 고향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국 SBS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하더라고요. 제주도의 맛집도 소개해주고. 그 혼자 그죠? 없어예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도 이야. 또 제가 나가요. 뭐 안 하는 게 없네. 제주도 SBS 접수한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냥 굴리는 거. 야, 그러면 우리 그 가끔 뭐 눈 오면 눈 맞으면서 맞아요. 지금 상사 태풍 일주봉입니다 오면 하면서 그거 짤로 나오겠네. 한번 돌겠다. 기상 바다 안에 들어가서도 해요. 오. 바다 안에 들어가서 요만큼 잠겨가지고 지금 제 바다에 위로 뭐 지금 물이 차 파도가- 있는데요. 파도에 몸이 어마어마한데? 흔들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하고 유튜브로는 볼 수 있겠네요. 유튜브 서울은 바로 안 볼수 나와도 네, 유튜브로 그냥 제주 SBS 이렇게 검색하시면 매일 네. 떠요. 매일 떠요. 네. 아, 실시간 댓글 달아야겠다. 라이브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영상도 이렇게 따로 떠요. 여기 제가 같이 봤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이 우리 이소연 아나운서의 그 마지막 우리 그 그럼 오늘 마지막인 거야? 유캔업에서는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좋은 나중에 소리가 뭐 아니었네. 놀러 가게 되거나 뭐 너무 이러면 슬퍼요. 또 그래서 약간 울 또 뻔했잖아요. 이제 지금. 눈 근데 초롱초롱.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잘 돼서 나가.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너무 좋은 소식이 상당히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만나고 나서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전에는 아나운서 그만둬야 되나? 아,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뽀찌 이게 있나? 근데 이제 제주도를 오시면 제가 네. 풀코스 대접 아, 오. 바빠서 가면 뭐 저 지금 촬영해야 돼요. 아니야 진짜 다 뺄게요 진짜로. 아니야. 딱 전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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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데 저한테? 아 진짜 아니요. 다 빼고 진짜 우리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을 위해 하루를 아,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아무튼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네. 혼신의 또 방송 시청자분들과 해봅시다. 마지막 네. 방송 네.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방송 시장 정리를 먼저 한 후에 또 주간 전략도 세우고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죠. 코스피는 2% 넘게 올랐어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장은? 오늘 좋았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은 사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한 3%대 네네. 올랐었기 때문에 받쳐지는 정도였고 코스닥은 뭐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어쨌든 금요일 오후에 장 마치고 이제 공시가 나왔죠. 자사주 10조 원. 네. 뭐 그 중에서 3조 원을 일단 먼저 네. 일찍이 서둘러서 한다. 음. 뭐 이게 아침 일찍부터 사실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주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외국인들 매수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들어온 게 이거 아무래도 내부 정보가 좀 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의심만 증거는 없으니까 네, 의심만 좀 해보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뭐 그들이 그렇게 금요일 날 많이 샀다면 오늘도 올라가는 게 맞죠. 과거 사례에서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적게는 15% 많으면 한 26%대까지 상승이 있었으니까 요번에 이틀 동안 한 14% 15% 정도 올라온 셈이라서 아마도 이 정도는 약간 기본이고 조금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라 네. 삼성 다른 그룹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서
일단은 그 주주 환원, 뭐 상대적으로 소기였던 뭐 삼성 계열사들이 어쨌든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11%, 삼성화재도 10%, 삼성 SDI가 6.5%. 장중에는 삼성 SDS가 매우 좋았는데 네. 막판에 약간 조금 눌리면서 네. 6.2%대로 마무리했고, 삼성물산 참 무거운 종목이었거든요. 삼성물산까지 일단은 좀 오르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거는 뭐 그런 좀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바닥 탈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반등은 얼만큼 더 할 건가? 네. 삼성전자가 혹은 삼성그룹주들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서 2차 전지까지 폭락했던 2차 전지까지 네. 오늘 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자동차도 올랐죠. 네. 자동차도 네. 또 소식들이 현대차도 자사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기대감 공시. 기대감. 그다음에 네. 요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요?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갑자기 확 늘었는데 그게 갑자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서 자동차 구매가 늘어서 네. 그게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오늘 뭐 현대차가 5.3%, 뭐 현대 위아가 6.5%, 기아도 5.6%, 뭐 현대 글로비스까지 많이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산업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자동차 부품 쪽도 네. 자율주행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우리 또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오늘 시장이 약간 억지스러운 억지로 억지스러운 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서 네. 난 왜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 얘네가 뭐 급락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들 종목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삼성전자의 값어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홍나희 씨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네. 그 동생들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1,200억을 추가로 또 담보 대출을 받았다 뭐 할 정도였으니까 담보 가치 확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모두를 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뉴스들이 나온 상황에서 긴급하게 결정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냄새가 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오히려 그래서 1,400원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주가 하락을 방어하지만 네. 다시 뭐 7만 전자, 8만 전자를 간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른 것은 오늘이 최대치고 내일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약반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범 정답지를 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기아 네. 지난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네. 약간 그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야 삼성전자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뭐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현대기아도 주가가 개판 5분 전이거든요. 특히 뭐 현대기아는 PBR로 따지면 0.5배 미만, PER로 따져도 PER로 따져도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이거는 니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답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5%, 기아도 5% 정도 기염을 토했었죠. 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도 있었습니다만은 소매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두 개의 큰 허리케인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난리 뭐 났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물에 잠긴 차 다 버리고 그쵸. 새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미국은 차 없으면 또 못 못 다니잖아요. 못 예.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급증세로 전환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IRA 관련해서는 뭐 약간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공화당 의원들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에 있는 의원들 어. 뭐 이런 사람들은 당장 IRA를 폐지를 하게 된다라면 칩스 같은 거 폐지하면 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다가 투자하기로 한 게 440억 달러. 그런데 이거 칩스법 돈 안 주게 되면 자기들이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IRA 폐지보다는 아. 약간 한도 축소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발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시장을 본다라면 보통 이렇게 이게 완벽하게 좋은 뉴스면 오후장까지 쭉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네. 한 10시, 11시 정도까지만 올랐죠? 네, 그러니까 10시, 11시에 딱 피크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야금야금 약간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반도 못 올랐어요. 0.5% 정도밖에 네, 못 올랐기 네, 때문에 네. 조금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시간 진짜 바짝 1시간 동안 바짝 바짝 오르고 바짝 다시 좋았어요. 이때 야금야금 이거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에서 네. 좀 플러스 전환 직전까지 같이 땡기다가 요게 밀리면서 하이닉스가 오히려 3% 저점을 밀리고. 깨버리고 더 네. 밀려버리는 그리고 삼성전자도 57,000원 갔다가 네, 네, 58,000원 가나 했는데 오히려 56,000원대에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그 삼성전자는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5%에서 한 26%대까지 네, 이런 네, 자사주 매입의 효과로 올랐었다. 근데 지금 한 14-15% 정도 이틀 동안 이제 올라간 셈이면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에 올랐다가 맞고 떨어진 자리 정도가 또 강한 다시 저항이지 않을까. 네. 한 6만 원 정도 가면 그 정도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녹여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삼성 화재, 삼성 뭐 생명 뭐 이런 것들 같이 올리지 않고 여기다 에너지가 집중됐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삼성 화재, 삼성생명 들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나마 삼성 SDI 정도를 어떻게 사다가 물리셔 갖고 네. 들고 계신 분이 조금 있으면 있으실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기왕지사 힘쓴 김에 지수도 조금은 더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놔야 다시 내려오더라도 네. 좀 충격을 좀 덜 하고 갈 수가 좀 있어서 기왕지사 올라갈 때 조금만 더 힘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저도 뭐 7만전자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네. 근본적인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 수익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바뀐 게 없잖아요. 네,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사주 매입 3개월 안에 3조 원 딱 해갖고 소각해줄게 이런 정도의 일하면 시가총액 300조짜리가 네네. 10조 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정도의 그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나 이런 큰 손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계기가 됐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럴 거야. 근데 바로 뭐 이틀 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외국인들 매도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거죠. 그렇구만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는 또 반대로 빠지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네. 이제 블랙웰.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네네. 있는데 뭐 블랙웰 관련해서 발열 문제가 발열 있네 문제, 네. 어쩌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음.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 별 생각 개의치 않는데요. 항상 엔비디아는 발열 문제가 항상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네.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자기는 엔비디아를 사겠다. 그렇구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야, 그럼 하이닉스 사도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엔비디아 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출렁거림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자기는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엔비디아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가 그런 것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목요일에 네. 젠스왕이 또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 지난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젠스왕이 그때 블랙웰이 설계 오류가 딱 그 비슷한 시점이야 희한하게. 딱 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블랙의 설계 오류 있네 어쩌네 하면서 네. 나왔을 때 젠스왕이 이제 물어봤거든. 젠스왕한테. 그러니까 젠스왕이 그냥 뭐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약간
의기소침하면 자신감 없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주가가 별로 반응을 못했어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인가 있다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AI 컨퍼런스가 가가지고 우리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완판됐다 그러면서 그냥 쭉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젠슨왕한테 질문을 하겠죠. 네. 뭐 블랙엘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우리가 해석하면 되느냐. 네. 근데 여기서 젠슨왕이 강하게 자신감 있게 발언을 한다라면 전혀 영향은 없는데 네. 또 여기서 뭐 머뭇머뭇 거린다 그러면 조금은 흔들림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에 결국에는 새벽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대장이니까 네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 주는 모습을 봐야 그 밑에 단에 있는 아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걸 보고 안심하고 따라가자. 대장이 가시니 장군님 따라가리리 뭐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제한되는 모습에서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라서 네.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제 하방으로 배팅을 해놓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은 상방으로 배팅을 해놔서 그래서 지금 딱 그게 바뀌는 현상. 즉 우리나라는 딱 만기까지 찍어 눌러놨어요. 만기까지. 네. 만기까지 딱 찍어 눌러놨어요. 만기까지. 네. 목요일 만기였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49,900원을 기어이 만들어 놓고 최저가로 딱 만들어서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게 풀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좀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롱숏 전략이 그렇게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미국은 상방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옵션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든 버티다가 끝나니까 끝 하고 딱 떨어지는 요게 좀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한 파생 시장에 의한 좀 억지적인 모습이 없어진다면 이젠 다시 일정적인 부분들이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요 저번에도 근데 사실 이 칩이라고 하는 게 이거가 보통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고 이게 주기가 있는데 요번에 거의 매년 내다시피 했으니까 와 이거 뭐 이렇게 급해. 그렇죠. 약간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충분히 둬 가면서 제대로 제품 생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미처 해결되지 못한 발열 문제를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 제품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발열 문제가 항상 심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엔비디아 제품을 안 쓰잖아요. 왜냐면 애플이 10년 전쯤에 엔비디아 제품을 썼다가 기판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엔비디아 거래를 아예 안 하겠다.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지포스 칩 그래픽 그 칩 자체가 발열이 심해요 원래. 그래서 노트북용으로도 되게 뻥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오래 쓰다 보면. 그리고 데스크탑용도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이런 쪽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액침 냉각, 유리기판을 이제 뭐라 그럴까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실제 적용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품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루빈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루빈 쪽을 넘어가면 이제 무조건 유리기판에서 액침 냉각을 가야 된다. 이 발열을 해결해야 되니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게 사실은 유리기판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발열을 한번 잘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유리기판 한번 열을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시키는 게 또 너무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도 열을 받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열이 딱 나왔을 때 식히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열 뜨겁다고 해서 다른 거는 쇠 같은 경우는 딱 차가운 물에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차가운 물에 던질 순간 깨져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온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오히려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지 이게 딱 결론을 못 내리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야 이거를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 게 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아. 우리 이제 지금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네. 겨울에는 추워서 이게 구피 같은 애들이나 어쨌든 쟤네들 열대어예요. 아, 네. 그러니까 수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히터를 계속 틀어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항 자체에다가 히터를 설치를 해줘요. 방수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약간 저가의 그 히터는 유리로 겉에가 오, 유리 네. 얇은 유리로 돼 있고 이게 온도가 이 물 속에 있으면 천천히 데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물에서 꺼내면 바깥에 이 차가운 공기를 얘가 지금 못 가니까 얘가 엄청 뜨거워져요. 그 이제 그런 경험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꺼냈다가 바로 옆에 옮겼는데 네. 이렇게 꺼냈다 바로 옮긴다고 네. 꺼내는 순간 얘가 가열이 되다가 다시 딱 넣는 순간 퍽 깨져버리더라고. 어머. 방금 얘기하신 네. 것처럼 오.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딱 잘못하면 애들이 감전사든지 아, 전멸당할 아이고야. 수도 있고 그럴 나도 수 위험해질 그럴 수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기에서도 음. 이 발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조 아. 그래서 네. 공조 관련된 것들 네. 삼성공조 이런 네. 것들이 많이 그 주가가 더 크게 오르기도 했죠. 근데 개인들 컴퓨터 좀 개발자나 조금 그런 거 뭐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개발자 애들 데리고 있어봐서 네, 한 네. 7명 정도 데리고 있어봐서 아는데 한 놈이 거기 그 컴퓨터 본체 안에 네. 액침 냉각이랍시고 어머. 그 액체를 채워 넣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로도 되는 거야? 네. 이건 물이 아니라 오일입니다. 이러면서 물에 젖지 않는 액체 와 자랑질하는 거예요. 대박. 와씨 멋있어 보이긴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서 네. 이제 여기서 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꽤 오래전이었거든요. 오. 그러니까는 상당히 앞서 나간 그 친구긴 했는데, 지니어스. 좀 그래서 상당히 엄청나게 고가였어요. 근데 이게 고장 났을 때 이거를 네. 수리한다거나 뭐 한다고 생각해봐요. 오.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액침 냉각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은 산출될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제품이 발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 않은 제품이 조금이라도 열이 조금 덜 나거나 네.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적게 쓴다는 건 열이 적게 난다는 거예요. 아. 전기를 많이 그쵸. 쓰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성능은 엔비디아이지만 네. 엔비디아의 지금 칩이지만 H100, 뭐 HB200 뭐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그보다 전기 사용량이 뭐 3분의 1이랄지 그리고 이제 대신에 성능 그에 못하겠지만 네. 훨씬 이제 네. 가격이 싸다거나 싼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나오긴 개발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름은 까먹었다. 어쨌든 반도체의 뭐 선구자라는 사람이 짐 켈리? 그래서 H100 그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는데 가격은 엔비디아 제품보다 한 10분의 1. 성능은 그런데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는.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완벽하게 상용화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군요. 대신에 이제 그 제품들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쪽 말고 네. 조금 이제 소형 언어 모델이라든지 특화된 그런 AI 쪽은 가능성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다 보니까 결국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짐 갑자기 캐리가 생각나네. 나오네. 짐 캐리 자, 아무튼 맞아요? 네.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랄지 네네. 뭐 아마존이랄지 이렇게 거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도 하나에 5천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두 개 세트로 해갖고 1억인데 이거를 10,000개를 꽂아야 돼. 그 1조 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문학적. 좀 작은 중소 업체들 같으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엔비디아 제품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제품들도 충분히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그래서 기업들도 스타트업 기업들도 투자 많이 받고 잘 지금 되고 있고 해서 1차 나오면 네. 그걸로 잘 팔아가지고 또 2차 나오고 2차 나가면 어느새 좀 꿈을 꿔보고 싶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서 엔비디아와 경쟁 이기는 것까지는 좀 무리라 하더라도 그래도 명함이라도 좀 내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구만요. 앞에 저희가 현대차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현대차 오늘 반등해줬다고. 연말이 좀 다가오면서 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면 이 현대차 좀 지금 계속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때 우리 저기 유채원 이찬 본부장님이 현대차 전문 아니에요? 기아. 아니 이럴 때 기아 사는 거지. 근데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네. 이야. 맞죠?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뭐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럴 때 저 기아 같은 거나 이제 좀 보고 모으면 되지 뭐 했는데 툭 하니 쫙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아? 그렇죠. 항상 현대차.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만약 기아 같은 거 9만 원, 네. 현대차도 그때 20만 원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20만 원 이탈하면서부터는 모아가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배당도 좋게 나오고 또 내년에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고 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만약 좀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충분히 눌림목을 줄 때 모아가는 전략 가져갈 수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시 5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 네. 5만 뭐 3천 원, 5만 2천 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도 돼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말이 10조지 절대 10조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계속 주가를 방어해 준다고 계속 매수를 해주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이 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아래 가격은 얼마예요? 49,900원이고 네. 그 위에는 5만 1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49,900원 깔아놓는 거예요. 아하. 이 호가가 또 올라가면 그 5만 원에 깔아놓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누가 이제 매도하는 걸 받아내는 물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방을 막아준다는 거죠. 아하. 주가를 올릴 수는 없어도 얘가 막 6만 원, 7만 원에 살 수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리지 못해도 하락하면 막아준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 가점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간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매수를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거는 삼성전자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네.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매력적인 자리죠. 네. 매력적인 자리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 은행주들도 만약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밸류업 밸류업. 그 조정한대요. 네. 12월 달에 긴급 그때 하도 네. 욕 먹으니까 되게 만드느라고. 12월 초에 네. 긴급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때 나온 언급된 종목들이 뭐 KB금융 이런 네.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동차가 실적이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어쨌든 우리가 미래 세상은 전기차 세상인 거 맞아, 그죠? 저 친환경 그렇죠. 자동차로 네. 가. 그래서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는 수소차가 좀 할 텐데 그런 입장에서 현재 전기차로 재미를 보는 회사는 세계에서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비아디나 뭐 샤오펑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죽쓰고 있어요. 전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GM이랄지 포드랄지 이쪽은 1년에 뭐 2만 대, 3만 대 정도씩밖에 판매가 안 돼요. 3만 대, 3만 5천 대가. 그러니까 적자. 무조건 팔면 팔수록 계속 손실.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독일 3사도 안 되고 일본도 하이브리드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전기 순수 전기차는 또 안 되거든. 거의 없다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으로 성장을 해서 전기차 전환을 가장 잘하고 있는 또 수소차도 세계 1위. 네. 예,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훨씬 낫다. 그 부분은 그렇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도 확인해야 될 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제네시스가 정말 잘 팔려요. 가장 이제 고가의 라인업인데 이게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작은 차를 팔았을 때 이윤이 많이 남겠어요? 고급차 제네시스를 팔 때 많이 남겠어요? 당연히 제네시스를 팔 때가 많이 남겠죠. 그쵸. 여기서 엄청 많이 남겨서 지금 전기차가 얼만큼의
좀 손실인지 수익인지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거든요. 아마 네네. 내년부터는 그거를 이제 오픈하고 발표를 해줄 거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거 제네시스 요거 분명히 많이 팔아서 남는데 지금 EV6 이런 것도 되게 잘 나가고 잘 팔리고 아이오닉 5 뭐 그 또 시리즈로는 괜찮은데 과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게 수익으로 넘어갔을까? 그거가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현대차 그룹 근데 어떤 저는 모습이 좋을 것 전기차도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파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뽕을 맞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진짜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은 현대기아 현기차라고 해서 뭐 흉기차 폄하하고 되게 안 좋게 보고 쟤네 차 비싸게 받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네. 영국에서 1억에 팔아요. 우리나라에는 6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사거든요. 2배. 네. 꼭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네. 내연기관 차량들도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에 최소한 거의 한 50% 이상 더 줘야 돼요. 그만큼 해외에서는 비싸게 받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싸게 공급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이니까 상당히 외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기차도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거라 말씀드리는 네네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딱 네. 하나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도요타가 영업이익률이 한 13% 나오거든요. 네. 근데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11% 정도 나오고요. 오. 현대차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현대차가 보통 9% 정도 나와요. 그 정도면. 예. 네. 근데 나머지 다른 메이저 업체들은 네. 3%. 이번 폭스바겐 1% 나왔나요? 폭스바겐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동차 전체에 도요타가 1위 그죠?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이 보통 2위인데 네. 현대차가 2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번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2위가 된 지 오래됐고 네. 폭스바겐 이번 1%가 전체. 1%가 2% 나서 영업이익률이. 신기하다. 나머지 네. 그룹주들도 영업이익률이 5%가 못 넘어요. 웬만해서는. 어머나.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작년까지는 5% 6%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부터 가파르게 재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기차 쪽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의 손실이 크다라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나름대로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네. 엄청 최고야. 잘 만들어요. 네, 세계 거의 최고예요. 세계 탑이라고 보면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또 개판이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탑인 거고. 아니 인정할 게 인정해야지. 소프트웨어는 개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면 네. 정말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이제 쭉쭉쭉쭉 만들어서 팔아놓고는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그냥 업그레이드로 그걸로 지금 더 수익을 높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일단은 참 차는 잘 이제 옛날 같지 않죠. 옛날 같지 않고 정말 잘 네. 만들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관세를 그래서 안 매길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도 지금 뭐 45% 뭐 60%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산 전기차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게 딱 봐봐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요. 근데 중국은 만드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중국 차는 만들 때 보조금을 받고 네. 팔 때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팔았다. 그러면 프랑스 정부에서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또 받으니까 이게 할인이 더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관세를 높여서 비싸게 팔게끔 해야겠다. 네, 이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이 좀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 자율주행으로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구글의 웨이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구글의 자율주행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같이 현대가 좀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따라하기라도 해야지.
예, 그거 갖다라 써야지. 갖다 그래서 놨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밸런스만 맞춰준다 그러면 네. 뭐 충분히 자율주행 쪽도 승부를 걸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말 나와서 그런데 오늘 네.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좋았죠. 네. 등을 또 네. 했는데 네. 트럼프 그 정권 인수팀이 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하나로 삼을 계획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네. 요 기대감이 그런 소재가- 나오면서 네. 와 이게 무거운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그 만도 HL 만도가 만도. 14%나 올랐고 현대 오토웨버가 10% 올랐고 이제 조금 작은 종목 급등 24%. 네 SOS랩은 상한가 예.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4% 라이콤 14% 엄청 YJ 많이 링크 올랐는데. 13% 뭐 이런 것들 테슬라하고도 직접적 연관이 좀 있는 뭐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슈어소프트테크랄지 모트렉스, 텔레칩스 뭐 이런 것들 연관 있는 것들 조금씩 자율주행이라고 했던 것들 뭐 카메라가 됐든 센서가 됐든 이런 것들 오늘 주가가 급등한다. 그래서 올랐네요. 최근에는 네. 트럼프 연관주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 연관주가 머스크.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 2명인가? 맞아. 비꼬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네네. 좀 견제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맞아. 너무 나대면 안 돼. 그러니까요. 지가 역할한 거는 맞지만 네. 적당히 해갖고 힘을 빠져줘야지. 부려야지 너무 나대서 하려고 그렇죠. 하면 쳐맞자. 쳐맞아. 너무 이렇게 낭중지추하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수요일에 저녁 방송 했을 때 도지 위원장 된다고 네, 했을 때 네, 우주 네, 항공 네. 뭐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가장 강할 것 같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되는 게 자율주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로봇도 뭔가 그 움직일 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그게 딱 움직임이 오늘 오늘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로봇도 지가 움직이면은 그게 자율주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자율주행이지. 그쵸. 로봇도- 자기가 움직이면. 너 이제 뭐 무슨 역할을 줬을 때 그렇게 움직이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SOS랩 그 로봇주도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네. 그동안 좀 많이 무거웠던 두산 로보틱스, 아하.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것들이 3%대, 뭐 뉴로메카 같은 협동 로봇도 3.8% 정도 올라가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자율주행,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랄지 SOS랩은 상한가, 네. 현대 오토 에버 뭐 이런 회사들도 참 알짜배기 회사들이거든요. 뭐 이제 이런 라이콤 뭐 이런 것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까지 만들어졌고 아마도 그 자율주행이 좀 더 네. 테마를 타고 강세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어떻게 해줘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아하. 트럼프한테 그치. 네. 전기차를 어떻게 내가 마음껏 팔 수 그쵸. 있게 해줘 이거는 못할 것 같고 다른 쪽 산업에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거 당연히 자율주행 뭐 항공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쵸. 할 수 있고 뭐 코인 정책 이런 네네네. 것들도 뭐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 쪽도 아마 조만간 잘 보는 게 좋겠고 흐름이 그죠? 흐름이 그 다시 이제 그 AI 바람이 샥 부는 게 사실 선거 전부터 우리가 네. 약 한 달 전쯤 정도 됐을까요? 한 3주 전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AI가 돈이 다시 투자가 되고 있다. 드론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고 성공하고 네. 있으니 네. AI 쪽 바람이 다시 불 거야. 근데 일단은 네.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들 그래서 칩도 많이 네. 중요하고 전력 뭐 설비 뭐 변압기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더 지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나중에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AI 그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죠. 네. 예,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반도체 쪽은 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약세긴 했지만 오늘 뭐 그래도 뭐 업사분이 자주 말하셨던 솔트루스가 솔트루스. 15% 네. 급등하면서 고점 돌파 시도했었고요. 그리고 코나 테크놀로지도 15% 네.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어허. 좋았었고 그래서 AI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제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각 국가가 필수적으로 AI를 일정 부분은
자기들만의 AI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에서 AI 어떤 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구글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 챗 GPT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 다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가 다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런 그룹사들도 네.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챗 GPT 물어볼 수가 없어. 그쵸. 물어보면 좋은데 이 대형 정보가 사고. 다 가버리니까. 대형 사고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챗 GPT 못 쓰게끔 회사에서는 아예 다 막아놨거든요. 네. 정보가 나가버리니까 네. 대신에 자체 AI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엠노라든지 삼성 SDS 네네. 그리고 뭐 더존 비지원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정보 같은 경우도 고유의 이것만 써야지. 그쵸. 내가 이런 걸 사용했다가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거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특화된 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고 또 오늘은 이제 루니 덕분에 AI 그 진단 의료. 네. 의료 의료 쪽이 진단. 또 좋은 흐름을 좀 맞아요. 보여줬었죠. 그 루니 같은 경우는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폐암 진단 네. 이것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약을 개발하거나 약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게 분석하는데 이 루닛의 제품을 써보니까 5분 만에 알 수가 있고 또 정확도 높다 하는 거죠. 기존에 자기들의 진단 키트라든지 자기들 걸로 썼을 때는 이게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게 약 개발하는 게 AI 진단 솔루션에 들어간다? 그럼 획기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약 개발은 다 하잖아. 그쵸.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그쵸. 모든 제약사들이 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신규 계약이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오늘 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 오늘도 한 20% 이상 네. 상승을 좀 했습니다. 덕분에 뭐 다른 종목들 뭐 사실 이제 뭐 많이 그 의료 AI로는 우리 유찬희 본부장님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JLK든 뭐 뷰노 뭐 이런 종목들도 맞아요. 좋은 흐름들 오래 전부터 해주셨어요. 잘 이어갔는데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에 빠져 계시는 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맞으면 안 돼. 이거 증명됐어? 뭐 이러면서 애들에게 의무적으로 맞추는 네. 뭐 마마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우리 맞는 것들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네. 그런 것들조차도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뭐지? 이거 오히려 뭐지?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뭐랄까 ADHD를 만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서 음모론 네. 이런 게 좀 있었죠.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에서 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되려 이제 아까 루닛 같은 이제 AI 의료용 AI 쪽은 급등세를 이어가서 이게 사실 우리가 예고됐던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지금 챗 GPT와 연관되어 있는 그 서비스 AI 서비스 업체들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의료용 AI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이런 것들에 가서 물려 있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서 뭐 루니 금방 그냥 뭐 약간 물렸었다 하더라도 금방 올라오잖아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제가 이거 올라오면서 봐라 이제 이거 완전히 달라졌다. 네네네. 여기 돌파되면서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또 쭉쭉쭉쭉 또 잘 갔어.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다시 내가 사니까 밀렸어. 내가 사니까 물렸어. 이랬던 분들 네. 다 올라오잖아요.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네네네. 더 빨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브레보에를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1년에 한 번씩 막 칩들을 내놓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칫 이 선두 자리에서 주춤했을 때 따라오는 자들의 추격이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 압도적으로 가서 그런 선도적인 그룹들이 자기네 것들을 아예 선도적으로 딱 쓸 수 있게끔 해버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두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져요. 전력 쪽도 잘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AI 소프트웨어는 계속 오래전부터 강조해주셨고 이창희 본부장님도 의료 AI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결과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네,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집어보고 어.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기 우리 이창희 본부장님? 롯데 그룹 얘기가 아. 살짝 그 정도만 살짝. 살짝. 롯데 그냥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도 이거 뒤늦게 봤어요. 네. 뭐 이렇게 롯데 그룹 뭐 유동성 위기. 유동성 위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뉴스가 이미 지난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롯데 그룹 관련된 종목이 대거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롯데 케미칼, 지주도 롯데 많이 지주, 밀렸고 네.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10% 조정이 나왔고요. 롯데 그래서 쇼핑. 쇼핑도 한 6%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뭐 롯데가에서는 뭐 그거 유언비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참 공교롭게도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2022년 9월달 영국의 연기금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 레고랜드가 네.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한전채 한국전력이 수조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고 와.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되면서 롯데건설이 그때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롯데건설의 조 단위에 되는 유상증자를 다 롯데케미칼에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물고 들어와 가지고 롯데그룹의 유동성이 문제가 있다. 지금 부채가 뭐 39조인데 네. 올해 뭐 영업이익이 뭐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1조밖에 안 되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면서 흔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렇게 주가가 푹 빠지면 또 단기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 매수 관점을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한번 흔들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아닌데 좀 몇몇 종목군이 한 10%대 빠졌고 네. 또 어떤 기업은 6%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를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네. 왜냐면 롯데그룹이 현금 부자잖아요. 현금 부자를 우리가 알고 있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얘네 껍데기밖에 없네 하는 거. 거기다 요즘에 롯데가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딱히 없어요. 실성이 안 좋아요. 그렇구나. 특히 뭐 롯데 쇼핑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적자라고 하고 있고 케미칼 롯데 화학이 다 그냥 다 적자잖아요. 적자가 엄청나고 그리고 뭐 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폐업도 엉망진창이죠. 많이 해요. 네. 뭐 경기도 안 마산점이 네. 없어지고. 그리고 네. 그 롯데가 지금 다른 백화점하고 뒤지는 게 뭐냐면 네. 다른 백화점 현대 같은 경우 아울렛 쪽으로 현대 아울렛 그 되게 맞아요. 뭐 세련되게 해가지고 인기가 네. 잘 나오고 있고 신세계는 이미 음. 그런 걸 준비 잘 했는데 롯데는 약간 아울렛에 대해서 뭔가가 좀 이미지가 뭔가 확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요즘에 백화점의 이미지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백화점 가기도 하지만 약간 교회로 가서 맞아요. 그냥 나들이도 할 데이트하고, 겸 네. 뭐도 할 겸 쇼핑도 할 네. 겸 해서 그렇게 가는데 롯데는 딱히 그거 대처를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쇼핑 관련해서도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뭐 없잖아 롯데가 뭔가 선도할 수 있는 게 떠오르는 없잖아요. 게 없죠. 네.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유동성 관련돼서의 어떤 이슈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웃긴 게 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도 막 이제 찌라시가 막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우리는 어쨌든 이걸 일선에서 거의 있다시피 하니까 빨리빨리 우리한테는 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롯데그룹 차원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해명을 하니까 네.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뭐야? 저런 게 있었어? 오 마이 갓.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의 롯데 지주 모습이 쭉 밀려서 아이고.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이 참 불쌍한 게 박근혜 정권에서 네.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에서 그냥 팽 여기서 저기서 팽 이러지도 못하고 그랬구나. 저러지도 네.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내수 관련된 기업이 그냥 안정적으로 매출 나오고 경기 덜 영향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부터 2016년이죠? 아니 2014년인가요? 사드 배치가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네. 2014, 15년 정도 10년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이제 10년을 딱 아이고. 걸었네. 와. 2010년 맞을 거예요. 왜냐면 2016년에 탄핵당하고 이제 아, 17년에 그러네요. 대선 네. 했었으니까. 그래서 자,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당하는데 뭔가를 이게 진짜 유통 거대 유통회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개혁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 못한 것 중에 하나 그냥 네. 쓱 그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네. 미국의 1위 전력 생산 이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59% 급등을 했는데 네. 미국의 1위 전력 생산 업체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고 하는 네. AEP 회사와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SOFC 그래서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 아니야? 수소 네. 수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전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관 기업이 한선 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냐면 그동안 친환경 관련 에너지 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헬스, 네. 되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았는데 오늘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오늘 네. 그 저렇게 금양 그린 파워도 급등세. 약간 수소 네네, 관련된 거. 맞습니다. 미코 오. 이름 미코 뭔데? 미코 거기도 미코. 수소 관련. 네, 미코 그냥 미코. 네. 네. 그것도 수소 관련된 거 네. 있어요. 그다음에 뭐 많이 아시는 거 두산 퓨어셀, 네. 범한 퓨어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있고 SK 이터닉스 정도가 지금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그쪽으로 그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회사 네. 뭐 이렇게 돼서 연관이 있어서 급등을 했다 정도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다 죽어나가다가 네. 환경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어요. 환경 이름 붙은 것들 에코라는 이름 이제 그 에코 프로 말고요. 네. 그냥 에코 프로그램 에코랜드, 말고. 네, 그다음에 뭐 KG 에코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있죠. 에코바이오랄지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 종목이라도 좀 보기는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네, 이런 GNC 에너지랄지 뭐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한화 솔루션, SDN 같은 그런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늘은 그나마 조금 올랐어. 3%대 네, 정도로 오늘 정리하면 네. 오늘 하루 흐름은 이랬구나.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8시 반이거든요. 네. 방송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면 될까요? 저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끝내기가 싫으네요. 좋은 곳으로 네. 좋게 돼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서 이제 축하를 해줘야죠. 그런가요? 축하. 네. 저는 좀 많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 못 뵈니까 너무 제주에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제주도에 우리가 다음에 제주 제주도 내려가 좋지. 찍지 뭐. 오실 거예요? 이 말 지키실 거예요? 이 영상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가 1000명 될 때 한번 갈까요? 1000명이면 얼마 그, 안 남았어요? 이제 뭐 400명? 그렇긴 한데 저기 그거보다 1000명은 좀 작으니까 우리 네. 업스토리 채널이 네. 10,000명이 되면 10,000명 되면. 10,000명이 되면 지금 지금 한 몇 명이죠? 6,500 정도 되니까 6,500? 아이 너무 저기. 아니 아니, 사모님 안 오고 가겠다는 싶지 거 아니야? 않으신 건가요? 아니 이게 한 번 그 불 붙으면은 빡빡빡 될 수도 있어요. 사모님 전련디 네.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전력을 쪼개 갖고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나눠서 네. 운영해서 그렇지 한쪽에 또 몰아주면 빨리빨리 이제는 될 수 있어. 또 업스토리로 좀 아니 뭐 진짜 어떻게 해서든 뭐 특집 방송 언젠가는 한번 한두 그래, 번은 한번. 하지 않을까? 해야죠. 서울 언젠가도 올 거 아니야 서울도. 서울 올 오죠. 수도 주말에는 아마 잘 그래. 올 것 같아요. 주말에도 오고 뭐 네. 어쨌든 졸업도 해야 되고. 졸업해야죠. 아 그래 그러니까. 학생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졸업도 안 해서 학생이야. 맞아. 어쨌든 한두 번 올 때 그냥 네. 뒷덜미 잡아가지고 앉혀가지고 찍으면 되잖아. 제가 그럼 서울 올라올 때는 항상 연락을 할게요.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좋을 여러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어쨌든 혼자 단독 인사를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네, 아나운서 이소연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기상캐스터로서
날씨로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 오실 때 KBS, MBC 말고 SBS 꼭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연아 언니랑 항상 마음속에 전 있으니까요. 저 잊지 마시고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리치 유캔업 외쳐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리치 You can up!